사실 그 한양대는 서울의 그 왕십리 부근이라 부천시의 집에서는 꽤 멀었어요. 전철로 다니면 약 한 1시간 40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 전공인 생물학에 대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대학의 강의도 제게는 아무런 매력이 없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로부터 진지한 진화 상담이나 인생 상담을 받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 당시 학교나 교회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죠. 어차피 인생의 행로는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도 나 자신이 온전히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학생회 나영주라는 그 선생님이 서울시립대학교를 가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부모님은 건축이나 토목 분야를 전공하길 바라셨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예나 지금이나 젊은 청춘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죠. 한양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또 다른 신의 손길, 어쩌면 악마의 손길,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김주영이라는 선배, 그 건축과 4학년인데요. 내비게이터 선교라는 기독교 서클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저는 소위 서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 4년 동안 저의 유일한 서클 활동입니다. 그때까지 믿음과 신앙심이 충만해 있던 저는 내비게이터 선교를 만나게 된 것이 신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매주 성경 공부도 하고 점심마다 선교회 형제들하고 점심도 함께 했습니다. 교회는 계속 다니던 영생교회 청년회를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선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전적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교회 활동에 대해 고민하다가 대학 2학년에 올라가서는 과감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선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말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영생교회 최수문 목사님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죠. 대학교 선교회들이 교회 젊은 일꾼들을 쏙쏙 빼간다고 선교회 단체들을 거의 이단 취급을 한 것도 이해할 만하죠. 이렇게 저의 고교 시절 1년 6개월을 쏟은 교회와 결별하고 연세대학교 부근의 형제들 자취방에 들어가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학교 2학년 약 1년 동안 형제들하고 자취를 하면서 장을 보고 음식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5, 6명의 형제들이 함께 생활하는데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며 아침 식사와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취 숙박비로 올 회비는 2만 원이었죠. 식재료 구입료로 매월 1,500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근처 마트에서 양파, 두부, 오뎅, 소세지 등을 사놓고 다음날 새벽 5시경에 일어나 반찬과 밥을 준비했죠. 새벽 5시에 기상하여서 잠자리를 정돈하고 식당 당번을 취한 다른 형제들은 동네를 한 바퀴 조깅하고 체조를 합니다. 그 세수를 하고 약 30분 정도 아침 성경 읽기 및 묵상 시간을 갖죠. 아침 식사 후 한양대학교까지 함께 전철을 타고 각자 대학 도서관이나 강의실로 향하는 것입니다. 정식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있었는데 이 모임에는 형제뿐만 아니라 자매님들도 함께 있었죠. 일요일 오전은 다 같이 서울 영락교회, 그 당시에는 한경진 목사님이었죠. 그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은 영락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제 자리 바로 뒷좌석에 한 여성이 갑자기 간질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눈이 돌아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을 흔드는 그런 광경을 정말 제 인생 처음으로 보았던 것이죠. 잠시 후 이 여성은 진정이 되었지만 예배의 설교 시간에 이런 현상을 본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지 않는가? 왜 고쳐주지 않는가? 교회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딱 예배만 드립니다. 대학교 잔디밭으로 돌아와 함께 점심을 먹고 편을 갈라 농구나 축구를 합니다. 전체가 모이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선배와 1대1로 공부하는 시간도 매주 1회씩 행해졌습니다.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같은 학년인 노민호, 건축학과죠. 노민호 형제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와 달리 대학교에 들어와서 선교회를 통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믿음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도중에 타선하지 않았다면 우리 둘이는 대학 4학년 때 선교회의 주축 리더로 활동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선교회 활동에 서서히 지쳐갔고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첫째 이유는 저의 직속 리더였던 김지영 선배가 제가 대학교 2학년 올라갈 쯤에 선교회를 탈퇴한 것입니다. 믿음의 해이가 왔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선배가 떠나자 백상현, 전자학과죠. 그 백상현 선배가 저를 대신 지도했습니다. 그 김지영 선배의 집도 한번 방문한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 백상현 선배 집에도 한번 초대를 받아 방문했는데 상당히 부유하게 살고 있었죠. 선배 그 형수라는 분이 음식을 차려주셨는데 부표처럼
갖은 종류의 음식으로 가득 찬 큰 상을 대접받았습니다. 백상관 선배는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상현이라는 이름이 저하고 동일하죠. 자, 둘째 이유는 형제자매들이 다니던 기존 교회를 그만두게 하고 선교 활동을 전적으로 현신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 활동 영역을 넓히고 타 지역이나 지방 대학에도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결과 저의 경우처럼 기존에 잘 다니던 교회와 갈등 및 마찰을 본의 아니게 조장하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이제 2학년 때쯤 되면 신입생들에게 선교 활동을 소개하고 권유해야 하는 압박감입니다. 즉 선교, 즉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김지훈 선배가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듯이 이제 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하므로 아들을 서둘러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형제들은 보통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선교활동에 맥이 계속 연결되고 많은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기 위함이죠. 시나리오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받고 1개월 단기 훈련병으로 군복무를 마치는 것이죠. 1개월 만에 군복무를 마치고 줄기차게 선교의 지도자로서 성장하여 지방대학이나 직장 내에서 선교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런데 이 군복무 1개월 특별 케이스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진행한 특별 영어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데 보통 절반 정도가 행운을 누립니다. 나머지는 일반 사병으로 군복무를 해야 되죠. 가난한 집안을 생각하면 지금 다니는 대학생활도 겨우겨우 연명하는 처지인데 대학원이라뇨? 말이 안 되죠. 대학 3학년이 되자 저는 만 2년간 정들었던 내비게이터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생물학과 4학년 선배 2명과 함께 카이스트 한국과학원이죠. 그 대학원 유전자공학과를 목표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학비와 숙박비가 100% 학비와 숙식비가 100%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력 부족으로 낙방에 고배를 마시고 맙니다. 덕분에 생화학과 분자생물학에 대한 지식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지만 말이죠. 참고로 한양대 생물학과는 미생물학, 생태학, 발생학, 세포학이 중심이었습니다. 차라리 제게는 동물학, 식물학, 곤충학, 조류학 중심의 정말 그런 대학이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글쎄 봅시다. 지금까지 간단한 제 대학교에 대해서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